안녕하세요.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39강인데요. 이번 시간은 저당권의 일반을 좀 몇 가지 정리할 건데, 이번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자, 그래서 저당권의 일반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. 저당권은 무조건 시험에 배정이 된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. 자, 일단 피담보 채권의 종류입니다.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고요. 물품 대금 같은 거 있죠? 물품 대금도 되고, 또는 공사 대금 같은 경우도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. 피담보 채권은 꼭 한 개일 필요는 없어요. 여러 개를 담보해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. 또 아니면 자, 우선 변제, 물상대위를 모두 인정하지만 유치적 효력은 없죠. 점유한다는 효력은 없습니다. 자,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 근저당권 때문에 그러는 거죠. 그 다음에 분류식이고 조건, 기한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. 요것들은 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죠. 자, 그러면 저당권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당연히 저당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, 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예요. 다만 당사자 합의 또는 실질로 귀속된다 그러면 제3자 명의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예외적인 거죠. 그래서 요걸 23회 때 기출을 시키긴 했습니다. 그다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보통 일반적이잖아요. 돈 빌려간 사람. 근데 누가 될 수도 있다? 물상보증인이 설정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. 조심할 건 요 2번이에요. 니은번 제3자를 채무자. 원래 채무자는 갑인데 갑을 빼버리고 을로 채무자로 정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요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제3자를 채무자로 저당을 잡았다면, 저당권 등기가 됐다면 당연히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,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요거 2번 체크하셔야 돼요.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요. 요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. 경매가 넘어가면 경락대금이 나올 거고,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. 자, 첫 번째는 원본, 이자, 위약금인데요. 요 세 가지는 일단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. 지연배상은 1년분이에요. 그 다음에 실행비용이죠. 요 두 가지는 등기가 안 돼도 받을 수가 있어요. 경락대금으로부터. 근데 지연배상은 손해배상입니다. 우리가 세무불이익은 손해배상인데 1년분을 갖다 놓은 것은 우리가 후순위자,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 1년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는 1년분이 아니에요. 만약에 지연된 예를 들면 3년이다, 5년이다 그러면 3년, 5년의 지연이자를 모두 배상을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후순위 채권자가 없다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1년치 지연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3년, 5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. 그게 특징이죠. 자, 그 다음에, 자,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. 이건 지금 일반 저당권이고, 요건 근저당권이에요. 그래서 여기 원본 이자 위약금, 1년치 지연이자 실행비용인데, 근저당권에서는, 요게 원본 이자 뚝 하고, 여기 요 이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지금 여기는 이자는 등기해야 돼요. 일반 저당권에서는. 근데 근저당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연이자가 원래 1년분이잖아요. 여기가. 근데 여기 지연이자는 최고액 한도 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.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50억이다. 근데 지연이자가 예를 들면 3년이다. 근데 3년을 다 합해도 채권 최고액 50억을 넘지 않는다면 3년치 지연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거. 그게 특징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죠.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. 거의 문제가 그냥 한 문제 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건요. 자, 첫 번째는 부합물에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종물도 미치는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해요. 저당권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칩니다. 이 부합물은 독립성이 없는 거죠. 우리가 또 저당권 효력의 증축 부분 기억해 주세요. 증축 부분이
기존 건물에 부합된 경우에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경락인은 이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.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시험에 잘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행위에 서로 다른 약정이 있다면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요.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제3자의 제3자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설정 행위를 할 때에 야 우리 이거 빼자,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종물인데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과 마찬가지로 이 전후를 불문하고 이 종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쳐요. 종물이란 건 주된 물건의 효용 가치를 도와주는 건데요. 우리가 단독주택에 보면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. 창고, 그런 것들을 종물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종된 권리하고 나오죠. 종된 권리, 지상권, 지역, 임차권도 종물에 부합해서 건물이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건물, 여기입니다. 이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당연히 미쳐요. 그래서 건물 자체가 건물, 이 토지에다가 지상권, 임차권을 설정한 다음에 건물이 올라갔잖아요. 근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요. 그럼 그 밑바닥에 지상권,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같이 넘어가야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걸 종된 권리 그러고요. 구분 소유권은 501호, 아파트 501호가 경매로 넘어갈 때 당연히 대지 사용권도 넘어가야 되죠. 이것도 역시 뭐예요? 이것도 종된 권리라고 합니다. 만약에 아파트가 넘어가는데 그 대지 사용권이 안 넘어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. 자, 디귿번 저당 부동산의 상용이 공하해진 물건일지라도 자,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, 다른 사람 거라고 돼 있죠. 제3자 소유라면 당연히 종물이 아니다,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류 후 이후의 과실이에요.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 과실은 미치지 않아요.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오피스를 샀는데 그 오피로부터 매달 월세가 나옵니다. 그럼 그 월세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있느냐? 미치지 않는다.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. 다만 나중에 원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 은행 측에서는 그 오피를 압류할 거 아니냐? 그 압류 이후부터 발생되는 월세 차임 과실은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. 그리고 이 과실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치는 경우가 있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. 압류 후에는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. 압류 후에는. 자, 그 다음에 물상대위인데요. 담보물권의 그 물상대위는 좀 중요하죠. 그래서 멸실훼손, 공용징수가 됐어요. 그래서 갑의 집이 있었는데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죠. 근데 이 목적물이 어떻게 된 거야?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수용이 됐어요.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 거죠?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럼 이 저당권자가 이 보상금, 보험금을 압류를 해요. 단지 이제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. 다른 3채권자가 압류해도 상관없는데요. 자, 일단 물상대위는 그 목적물이 멸실, 훼손, 수용이 돼가지고 금전, 기타, 물건, 이게 우리가 교환가치라고 하죠. 그런 교환가치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걸 뭐 하면서요? 이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가치 변형물을 자, 누가 압류할 거냐가 문제이긴 한데요. 자,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, 기타, 요 화재보험금, 요 보상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 지급 전에 뭐 해야 돼요? 압류해야 된다. 요 압류. 그럼 이 압류를 누가 할 거냐 그랬더니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어요. 꼭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자,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, 임대차, 요 차임 있죠. 이런 것들은 물상대위가 될 수는 없어요. 물상대위라는 것은 그 물건을
경매 붙일 수 없다.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 가치 변형물에 미치는 거거든요. 그 다음 B번에 자,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이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를 했다라고 돼 있죠. 압류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물상대위를 누가요? 채권자가 압류, 저당권자가 압류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습니다. C번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요 소유자입니다. 소유자가 요 수용보상금을 수령을 했나 봐요. 그럼 이걸 저당권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냐? 당연히 할 수 있죠.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피담보 채권을 확보할 권리가 있으니까 보상금, 보험금을 소유자가 수령을 했다면 그걸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. 자, 우리가 저당권에 지금 중요한 것은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. 원본, 이자, 위약금, 지연손해금 1년 실행비용. 그 다음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. 첫 번째는 부합물, 종물, 종된 권리, 그 다음에 과실, 그 다음에 물상, 대위하고 나오죠.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계시면 돼요.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반드시 좀 뭔가 숙지해서 외우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의 일반을 좀 정리했고요. 다음 시는 이유가 좀 뭡니까? 저당권과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. 그래서 일괄경매라든지 그다음에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네, 그걸 좀 하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해서 외워야 됩니다. 두 가지. 하나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, 목적물에 미치는 영향. 이 두 가지는 꼭 외워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정리합니다. 고생들 하셨습니다.